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은 거품이 발생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붕괴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자산시장 이해관계자들은 거품 발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죠. 호재는 침소봉대하고 악재는 무시하거나 또는 가소평가해버리죠. 그렇지만 자산시장은 다양한 이유로 거품이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 7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자산시장이 거품이 발생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가상자산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의 테마주든 또 정상적인 주식이든 너무 과대평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거품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시장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여러 차례 거래를 하다 보면 더군다나 기술적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반드시 몰리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화폐 유통 속도 둔화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산 내에서 가상자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또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추천을 하고 그 바람잡이식 가격 상승 유도를 하면 결국은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희생된 사람은 그 거래를 빈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자산시장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죠. 쉽게 말하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재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과 또 가상자산처럼 그 가격 등락폭이 큰 그런 자산들은 그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특성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학자든 아니면 정권 전문가든 또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든 그 화폐의 특성이라 할까요? 속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화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밖에 안 되고 미국도 10%가 안 되는데 또 미국 달러는 그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통화가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도 결국은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빌린 돈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 기초 해가지고 이제 신용 창출이 되는데 결국은 그 신용 창출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누군가가 빌린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가 빌린 돈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그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그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특성이 스스로 팽창하거나 스스로라고 하면 누군가가 빌리니까 그 신용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면 자율적으로 또 수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시장 간에 자산 시장 간에 이동이 일어나죠. 그것을 이제 흔히들 자산시장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1차적으로 이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외화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는 시중에 있는 돈이 외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외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외화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자국 통화도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중앙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인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아까 그 시중 유동성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 간에 돈이 이동하면서 돈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외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보다 더한 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산시장은 거품이 발생하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 거품은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속성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느슨하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다가 소극적으로 매수하거나, 투자자금 100을 이용하다가 10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묶인다는 거죠. 그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도 그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또 대부분의 이제 자산이 또 거품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 그 다음에 국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 즉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거, 10년물 국채입니다. 이 또한 그 자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채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이면서 그 외화 이권은 자국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시장 간에 돈이 이동하면서 특정 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경우, 뭐 예를 들면 가상자산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 중에서도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NFT 관련 주식들은 거품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돈이 국채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죠. 또 여섯 번째 얘기인데, 이해관계자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이라 하면 돈을 가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이해관계자이지만, 또 시장 간에 동일한 돈을 두고 그 돈을 유도해야 돼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중에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5%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두고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자기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유도해야 되고, 또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치주를 선호하는 전문가들은 가치주 쪽으로 이동을 유도해야 돼요. 또 성장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성장 주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뭐 여러분들은 많이 공급됐다고 하지만은, 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은 너무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는 통화량이, 그것도 지급 준비금을 합해 가지고 6조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절반은 미국 밖에서 유통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주식하고 애플 주식만 시가총액을 합하면 거의 4천억 달러 내지 5천억 달러가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만큼이나 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몇 개, 두 개 정도만 합하면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만큼이나 가격이 비싸죠. 그 두 개 종목만 그 시가총액을 합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억 달러입니까? 2조 달러네요. 그렇죠.
2천조라고 하면 2조 달러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본원 통화량이 결국은 그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면 3조 달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돈이 또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돈은 제한적인데 이 돈을 가지고 서로 자기 쪽으로 가격을 돈을 유도해야 돼요. 가상자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 돈을 유도해야 되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시장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치주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고, 성장주를 또 투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작은데 그 유도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자산 간에 이동하는 순간에 해당 자산은, 거품이 발생한 자산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또 색깔까지 달래가 가격 결정 시스템입니다.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채권이든 일부만 거래되는데 사실상은 전체가 거래된 것처럼 가격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는 뭐 하루에 상장 주식의 1%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마치 나머지 99%도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지수가 산출되거든요. 그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9%는 거래가 되지도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가격이 이제 한 서너 배 오르고 나면 이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도 않고, 증가하더라도 실물 쪽에서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으로 가는 돈이 그만큼 많지도 않고, 또 실물 경제가 회복되면 금융시장에 놀던 돈이 실물 경제 쪽으로 이동하는 돈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결정 시스템 이것 때문에 자산시장은 거품이 발생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붕괴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이나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한 상태고, 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이런 자산들이 이제 거품이 지나치게 발생해가 있으니까 그런 자산 순서대로 거품이 붕괴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질서 재편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돈이 자산 시장 간에 이동하는 거죠. 또 자산 시장도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주와 가치주 간에 돈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품이 발생한 시장은 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근래에 이제 나스닥 시장 주가 하락폭이 크고, 그것도 그 기술주 흔히들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크고, 가상자산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입니다. 오늘은 화폐와 관련된 얘기를 사실상 한 건데, 화폐를 모르면 종목만 추천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에 접근할 경우 그 실패는 사실상 보장이 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